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보자. 하늘, 구름, 나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태양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보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다. 이 말은 철학이 아니다. 공상과학도 아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약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빛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거울을 보는 순간조차 거울 속 모습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미 과거의 당신이다. 친구와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도 친구의 얼굴에서 나온 빛은 공기를 지나 당신의 눈에 도달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지나간 모습이다. 물론 그 차이는 너무 짧아서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달은 약 1.3초 전의 모습이다. 태양은 어떨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에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8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여기까지는 조금 신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놀라워진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수많은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 우리는 그 별들이 지금도 저곳에서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구에서 100광년 떨어진 별 하나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무려 100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별의 현재가 아니다. 100년 전의 모습이다. 1000광년 떨어진 별은 1000년 전, 1만 광년 떨어진 별은 1만 년 전, 그리고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는 인류가 아직 문명을 이루기도 전 아주 먼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보면 밤하늘은 거대한 사진첩이 아니다. 거대한 타임머신이다. 망원경으로 더 멀리 본다는 것은 더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다. 더 먼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믿기 어려운 질문 하나로 이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지금도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 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나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놀랍다. 조금 전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이다. 빛이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가장 멀리 있는 빛도 138억 년 이상은 여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라고 말한다. 잠깐, 이상하지 않은가? 138억 년 동안 빛이 이동했다면 우주의 크기도 138억 광년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닐까? 도대체 930억 광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빛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하들이 그 공간 안을 날아다닌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조금 다르다. 우주는 풍선 위에 그려진 점들과 더 비슷하다. 풍선에 점을 여러 개 그려놓고 천천히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풍선은 점점 커진다. 그리고 모든 점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서로 멀어진다. 건포도가 박혀있는 빵 반죽도 마찬가지다. 오븐에 들어가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반죽이 늘어나면서 모든 건포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우주도 그렇다. 은하가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다. 1929년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우주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 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이 날아오는 동안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 즉, 빛이 출발했던 위치는 처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뛰어오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분명 우리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역시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 결국 도착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우주의 빛도 바로 이런 여행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빛은 138억 년 동안 여행했지만 그 빛을 내보낸 은하는 이미 훨씬 더 멀리 이동해버렸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실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천천히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1998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꾸게 된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발견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한 가지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별, 은하, 행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까지. 이 모든 것은 서로를 중력으로 끌어당긴다. 공을 하늘로 던지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도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믿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1998년 두 연구팀이 아주 먼 초신성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초신성은 별이 샘을 마감하며 폭발하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IA형 초신성은 항상 거의 같은 밝기로 폭발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를 우주의 거리 표지판처럼 사용한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밝기를 보고 거리를 짐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과학자들은 이 초신성들을 이용해 수십억 년 전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우주는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결과를 믿지 않았다. 장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닐까?
데이터를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우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었다. 이 발견은 현대 우주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이끈 3명의 천문학자는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왜였다. 도대체 무엇이 우주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걸까? 과학자들은 수많은 계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힘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암흑에너지. 이 이름만 들으면 마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암흑에너지는 발견된 물질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른다 라는 사실에 붙인 이름에 가깝다. 즉, 과학자들도 아직 암흑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 다만 무언가가 우주를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우주를 이루는 물질 가운데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별과 행성, 그리고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약 27%는 암흑물질, 그리고 무려 68%는 정체조차 모르는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된다.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주의 대부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주를 이해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암흑에너지는 앞으로 우주에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진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곳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이 있어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그리고 그 경계의 이름은 우주의 사건지평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우주의 끝은 영원히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갈 수는 없는지 알게 된다. 조금 전 우리는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생긴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 빨라진다면 언젠가는 빛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도 생기는 것 아닐까? 잠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에는 빛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공항에 있는 긴 무빙워크 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최대한 빠르게 앞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무빙워크가 뒤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점점 더 뒤로 밀려나게 된다. 우주의 빛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빛은 항상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도 공간 자체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는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이 달려오는 속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그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 은하는 분명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출발한 모든 빛은 공간의 팽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에서는 이 경계를 우주의 사건지평선이라고 부른다. 블랙홀에도 사건지평선이 있다. 한 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 우주에도 비슷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경계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어도,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개발해도 그곳은 인류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세계다. 생각해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다. 우리는 같은 우주 안에 있으면서도 평생 만날 수 없는 은하들이 존재한다. 그곳에도 별이 있을 것이다. 행성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생명체도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그들을 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경계가 지금도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은하들이 우리의 관측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수천억 년 뒤, 먼 미래의 인류가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모두 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처럼 거대한 우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우리 은하와 가까운 몇 개의 은하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주가 훨씬 작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주의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주가 충분히 오래되어 수많은 은하가 존재하면서도 아직 그 대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 그 짧은 순간을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과연 우주 전체일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대답은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인류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다. 조금 전 우리는 우주의 사건 지평선 너머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저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대 우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가 아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일 뿐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안개 때문에 100m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100m 밖의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아주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 단서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속에 숨어 있었다. 1965년 두 명의 연구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거대한 안테나를 이용해 전파를 관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장비를 점검해도 계속해서 이상한 잡음이 들려왔다. 안테나를 청소했다. 심지어 새가 남긴 배설물까지 제거했다. 하지만 그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잡음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전파는 무려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직후 남겨진 빛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다. 쉽게 말하면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이 빛은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후 인류는 더 정밀한 관측을 시작했다. 나사의 WMAP,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지금까지 가장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 우주의 밀도, 우주의 곡률,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측정한 것은 우주 전체가 아니다. 빛이 도달할 수 있었던 범위, 즉 관측 가능한 우주에 불과했다.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끝없는 우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거대한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와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까지 이를 직접 관측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추측과 사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와 같지 않다는 사실뿐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신기한 일이다. 인류는 우주의 대부분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주를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는다. 우리는 우주의 대부분을 보지 못한다. 우주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겸손하다. 우리는 아직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인류가 우주를 연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부분만 보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하지만 현대 우주론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조차 완전히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를 이루는 것이 별과 행성, 은하, 그리고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우주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별과 은하도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 약 27%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린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직접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은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계산해보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주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68%다. 이것이 바로 암흑에너지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존재를 직접 본 적도 없다. 단지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그 존재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우주의 95%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우주를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 우주론은 또 하나의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허블 텐션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초기 우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현재 우주를 직접 관측해 계산한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측정 오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차이는 계속 남아 있었다.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론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암흑에너지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법칙이 숨어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다. 학교에서는 과학을 정답의 학문처럼 배운다. 하지만 최전선의 과학은 정답보다 질문으로 가득하다. 우주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는 무엇인가?
우주는 왜 점점 더 빨리 팽창하는가? 우주는 정말 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과연 전체 우주에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아직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거대머메셔는 망원경을 만들고, 더 정밀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더 강력한 이론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우주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복잡하며, 훨씬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과연 우주의 진짜 모습을 언젠가는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일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 그 질문이야말로 현대 우주론이 지금도 답을 찾고 있는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다. 처음에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정말 지금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온 끝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게 되었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다. 하지만 그 빛조차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다. 우리가 바라보는 달은 1.3초 전의 모습이었다.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이었다. 수천 광년 떨어진 별은 수천 년 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 아주 먼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우주의 현재를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이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아니,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주에는 우리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가 아니다. 그저 빛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었던 작은 창문일 뿐이다. 그 창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별과 은하, 행성, 그리고 인간까지 그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다. 인류는 우주의 대부분을 알지 못한다. 현재도 볼 수 없다. 끝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우주를 연구한다. 왜일까? 정답은 호기심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 한다. 닿을 수 없는 곳을 계산하려 한다. 그리고 결코 현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주의 현재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일지도 모른다. 수십억 년 전, 별 속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태어난 우주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도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인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어쩌면 수백 년 뒤, 혹은 수천 년 뒤의 인류는 오늘 우리가 풀지 못했던 우주의 비밀을 당연한 상식처럼 배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주의 끝이 있는지,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교과서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밤하늘은 이미 오래전의 우주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아주 먼 미래에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 어딘가에는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새로운 우주의 이야기가 지금도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이 보고 있는 우주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빛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가장 오래된 편지일지도 모른다.